제가 어제 드디어 4개월 만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잘라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고, 훨씬 더 제 얼굴이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젯밤에 제가 아는 어, 대학교 2학년 친구와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인터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외고를 나와서 이제 대학에 가서 지금 이제 2학년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한번 자세히 좀 물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선생님들과의 관계, 아이들 속에 있는 문제를 이제 한번 이야기하고 보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영재고가 있고 과학고가 있고 그 밑에 자사고와 외고와 이렇게 이제 랭크가 있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 밑에 무슨 상업고등학교 같은 특수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전하는 참말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고를 가서 첫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처음 만남이었겠죠, 신입생들한테.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 전부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과 다 끊어라. 그렇게 끊지 않고 그 친구들하고 계속 관계를 하면 너희들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뭐 귤 사이에 마늘을 끼워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마늘은 뭐고 귤은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 설명은 안 하시고 그 말씀만 하셔가지고 엄청 무서웠었다고 그랬겠죠. 이제 막 갓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선생님하고 그런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도 아닌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락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친구도 잘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생인데 나락이 무슨 말인지, 뭐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말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지옥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이 교장 선생님은 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학교를 들어온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 학생들한테, 인문계 아이들. 그럼 벌써 거기에서 이 어린 나이에 이제 10대 중반, 이제 10대 막 중반을 넘어선 이 친구들에게 다른 아무것도 아닌 공부라는 그러니까 뭐 머리에 그 스마트, 머리가 좋은 그걸까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일까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잘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뭐를 위해서 잘하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은 뭐를 위한 거죠? 물론 이제 앞날을 위한 거죠. 저도 뭐 똑같이 그 당시에 같이 발버둥 치고 같이 저를 보고,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전혀 뒤에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생존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영원히 정말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이제 10대 중반을 넘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학교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계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외고야. 니네는 그 주이시들이 자기네가 선택된, 그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야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아이들에게 그런 선민의식 같은 거를 심어주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 그 아이들은 쓰레기라는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말을 했으며, 이 어른은 이 아이들의 정말 장래를 걱정을 해서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앞에 미래의 자기네 인생을 꿈꾸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대학을 보내서 본인들의 학교의 명성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더 어필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의 실적을 올리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학교의 각 학급 반 선생님들은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한 명이라도 자기 반에서 괜찮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의 실력을 그곳으로 인정받고 려고 그랬을까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영재고를 가라, 과학고를 가라, 외고를 가라 그러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제 10대를 갓 지난 한참 예쁠 때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그렇게 푸시를 안 해도 모든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은 다 걱정이 있어요. 마음속에.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멘탈을 가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멘탈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한국 문화 자체가. 근데 거기에 그저 그렇지 않아도 그 막 경쟁을 뚫고 이런 대학 고등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고 아이들을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시험 공부를 하게 만들고 시험 기간에 정말 뭐를 위해서 그럴까? 상당히 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어린 나이부터 세상에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고 사회를 이렇게 등급 사회로 만들고 돈도 아닌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어른들로부터 너보다 못한 아이들을 무시하고 너 위에를 쳐다보고 너보다 잘난 아이들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는 그 어른의 세계가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들은 아마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이제 아이들이 1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막 나오잖아요. 한참 나오잖아요. 한참 이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들은 저는 이제 남자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저는 여자는 겪어봤잖아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절을 지냈고 또 제 친구들을 봤고 그랬는데 남자아이들은 10대에 어떻게 보내는가를 모르지만은 남자애들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호르몬,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리데이러의 그거를 타고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이제 남자 어른이 성인이 돼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거침과 와일드함과 이런 것들이 더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키우면서 미국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아이들을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의 이제 삶을 조금 소개를 하면 절대로 미국의 삶이 이상적이고 한국의 삶이 지옥이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다른 곳과 우리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른 세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또 좋은 것들은 또 빌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항상 변화는 할 수 있고 우리가 발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동네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한 3살, 4살, 4살 정도 때부터 이제 티볼이라는 베이스볼인데 이제 볼대 위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공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 뭐죠?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이제 플라스틱 안 무거운 걸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지금도 막 발달이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로 운동신경은 머리랑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동네에 이제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구도 있고 베이스볼도 있고 이제 꼬맹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많은 게 이제 축구와 베이스볼로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어린 그 조그만 짧은 다리를 가지고 한 5살부터 막 이제 이 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 부모님들이 동네마다 그런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이를 집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주로 코치를 하냐면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하세요. 이제 조금 운동에 관심이 있었거나 뭐 왕년에 운동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어,
돈을 안 받고 하죠, 당연히. 회비는 조금씩 내요. 다 내지만 그 코치들은 이제 무료 봉사를 하고 이제 단지 그 아이들 팀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드니까, 왜냐면 축구 애들 연습해야 될 필드도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을 이제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꼬맹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시합을 해요. 아마 미국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지고 도대체 어른들이 애들 게임에 왜 저렇게 난리를 하나 싶을 정도. 근데 정말 어른들이 애들을 게임하는데 자기네가 막 그 컴패러티브하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막 그냥 승부욕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팀이 이제 아이들이 자라요. 자라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운동신경이 빠른 아이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그런 걸 보이고 거기에도 약간씩 이제 어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컴피티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요 아이들이 이제 쭉 자라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동네 팀을 통해서 가냐 하면, 보통은 대다수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좀 빠른 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이제 학교들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팀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힘들게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팀을 찾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이, 물론 이제 100%의 아이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해요. 아이들 운동을 그 어린 나이에, 45살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는데, 뭐 중간에 이제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컬처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동네의 문화. 그래서 동네에 이제 뭐 학교들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도 이제 넓은 그 잔디밭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나라는 운동을 시키다가 태권도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을 전부 다 스탑을 하잖아요. 이제 공부의 분위기로 돌아서니까. 근데 미국은 반대로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 팀들이 있는 거예요. 발서티 팀이라고 해서 발서티 팀이 있고, 이제 학교 대표팀이고, 그 밑에는 이제 또 갑자기 이제 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바스티 팀 밑에 또 있어요. 이제 거기 바스티 팀에 못 들어간 아이들.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면 보통 굉장히 많아요. 운동 팀들이. 그래서 뭐 축구, 사커, 우리나라의 축구, 배구, 농구, 그다음에 그 미국의 미식 축구, 뭐 라크로스, 뭐 그다음에 마라톤 하는 그 크로스 컨트리, 마라톤은 아니지만 크로스 컨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장거리 뛰는 거, 그다음에 쇼트 트랙 뛰는 거, 굉장히 웬만한 그 수영, 특히 수영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의 수영을 많이 시켰는데 그런 그룹 스포츠도 시키고, 또 수영은 또 수영대로 이제 왜 시켰냐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도 누구 없이 자기네가 몸이 찌뿌둥할 때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수영이더라고요. 그 외의 모든 스포츠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번 가장 간단한 테니스도 한 명이 있어야지 테니스를 내가 치고 싶을 때 가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영은 이제 언제든지 수영장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을 시키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수영을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중학교 때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어릴 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스포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테니스는 애 때부터는 안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막 축구나 이런 베이스볼처럼 그룹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놀고 뭐 그래서 끝나고 나면 너 누구네 집 가서 놀기도 하고 막 이런 그 목적들도 있고, 또 부모들끼리도 친해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무리 봐도 이제 테니스밖에 없어서 이제 테니스를 시켰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해서 이제 테니스 팀까지 해서 뭐 거의 웬만한 스포츠 팀은 고등학교에, 물론 고등학교 사이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작은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그 정도 시설이 없어서 그러지만은, 고등학교들이 보통은 이제 웬만한 그 고등학교들은 짐이 한 2개 정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오셨을 때, 단체로 이제 연수로 오셨을 때, 제가 그때가 방학이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한번 이렇게 견학을, 학교에 무슨 시설들이 있고 견학을 한번 시켜드렸었는데, 그러니 학교 자체가, 고등학교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이 고등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으로 바꿔야 될지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하나를 만들든지 하여튼 이야기를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한참 아이들이 사춘기에 그 퓨버티를 뭐라 그러죠? 그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아이들이 주체가 할 수 없을 그 나이인 그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그렇게 운동들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운동을 안 좋아하면 이제 음악을 선택을 해서 하든지 뭐 미술을 선택을 해서 하든지 다른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학교에 그런 클럽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발시티 팀에 들어가면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운동을 하면 이제 매일 끝나고 나면 운동을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하고 또 학교 이제 어릴 때는 이 동네 대항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이제 학교 대항인 거예요. 막 동네 대항으로 하다 막 주끼리도 대항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하이오도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 대항으로 이 게임들을 하면은 어떨 때는 주중에 하면 막 금요일이나 이럴 때 하면은 밤에 뭐 10시 정도 돼야지 이제 끝나고 우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축구를 했을 때 그렇게 끝나고 아니면 위켄드에 이제 게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 자체가 막 아이들이 달달 외워가지고 뭔 시험을 보고 이런 시험도 아니고 이런 공부도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고등학교 때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죠. 고등학교에 AP 클래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지만은 그것도 이제 AP 클래스를 가면 어때요? 성적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AP 클래스에 가서 B를 받는 아이와 일반 클래스에 가서 A를 받아요. 똑같은 과목이어도 똑같은 물리여도 B를 받고 A를 받고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학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라운드업을 해줘서 일반 아이들 반 클래스 아이들의 성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지만 맹 성적표에 그거는 라운드업 한 성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학에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중요하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막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보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well rounded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다 라운드 돼서 공부만 막 파가지고 머리만 막 공부만 한 이런 아이들보다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설사 이 아이들이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라도 기본적으로 리더라면은 모든 거를 다 어우르는 게 리더잖아요. 어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well-rounded 된 그런 리더를 뽑는 게 기본적으로 대학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간다든지 MIT를 간다든지 스탠포드를 간다든지 뭐 이런 대학들을 가는 아이들이 공부만 한 죽으라고 해서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런 운동들을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운동들을 바스티 팀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보는 게 셀프 디스플린인 거예요. 자기 훈련. 자기가 자기 훈련을 얼마나 했나 왜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그게 강해야 되겠어요. 정신력이 그죠?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물론 미국이라 그래서 막 게임을 중독이 없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미국도 심각하긴 하겠지만은 운동을 하면서 제가 본 아이들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 아이들 보면 운동을 했던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론 부모님 영향도 많고 가정 환경 영향도 많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다 똑같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게 많은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거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제가 이제 선생 교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했을 때 운동 그런 관계들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 나라에서 컸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학도 대표팀들이 있고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대표팀도 고등학교 대표팀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풋볼 팀들이 막 유명해서 그때부터 벌써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도 그러거든요. 특히나 뭐 미시간 대학 풋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시간 대학을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옛날 영화인데 그 친구가 노틀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이 안 돼서 노틀댐 풋볼 팀을 들어가고 싶은데 노틀댐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돼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축구팀을 그렇게 스카웃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운동을 하는 아이들을 거의 수업을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제가 학교에 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현대 드라마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걸 보면은 운동선수들은 여전히 우리 때처럼 수업을 거의 빼먹고 수업 일수만 채우고 그냥 시험에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성적이 돼야 대학도 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리고 모든 대학팀의 운동선수들은 다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체육대학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왕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은 대학의 선수로 선발이 돼서 가고 또 많은 대학들이 이 운동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운동이 자기네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대학에서 다른 아이들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뭐 자기네 생활비도 충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장학금은 아이들이 운동을 아주 잘하는 순으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 순으로 줘요. 들어올 때는 많은 학교들이 물론 대학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대학은 그래요.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이제 운동을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뽑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아주 스카웃을 뭐 막 이렇게 풀로 주고 스카웃을 해오는 친구들 아주 그냥 대학의 대표팀으로 완전히 그냥 1등 정도 하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장학금이 근데 대부분의 장학금들이 아이들의 성적 그러니까 입학할 때의 성적 순으로 해서 4년제 전에 그다음 생활비까지 뭐 대학 여기 등록금만 아니면은 뭐 2년 뭐 아니면 뭐 해마다 보면서 이렇게 연장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학금을 스칼러십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대학의 대표팀으로 들어와서 그걸로 선발이 돼서 장학생으로 들어오지만 모든 학생들이 전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이 전공이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 뭐 이런 전공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 대학의 제 과에도 저는 이제 특수교육과잖아요. 그리고 교육대인데 운동하는 친구들이 한 10%, 20%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 친구들은 학교 대표팀으로 운동을 하지만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교사를 하겠다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대표팀으로 들어와서는 운동을 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자기가 장학금 받은 거를 갚는 게 이제 나가서 이제 저기 뭐죠 시합을 해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하는 거지만 이 친구들이 영원히 자기네가 이 운동을 업으로 해서 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애들이 정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공부하는 이 머리는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신력이 좋고 학교에서 일반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코치들이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에 두세 번씩 와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 아이가 너 클래스에서 지금 상이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가 숙제를 안 내고 이렇게 한다 하고 리포트를 이제 그 온 거에 리포트를 하면 코치가 이 친구를 특별 관리를 하고 만일의 성적이 이게 유급이 될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프로베이션이라는 떨어지면 이 친구들은 장학금을 잃고 장학금을 잃어요. 장학금을 잃으면 이 스포츠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장학금을 주는 조건이 아이들이 학과 그 대학에 들어와서 그 자기가 전공하는 거에 전공을 뭐를 하는 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 전공에 그 학과목을 따라서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굉장히 오래전에 달리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트랙 달리기이기 때문에 이게 스피드 달리기를 하는 아이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굉장히 야물딱지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뒤로 항상 들어올 때 머리를 뒤로 그냥 쫙 올백을 해서 묶고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수업을 듣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스포츠 선수들이 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친 교수 한 명을 초대하는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걸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고서 이 친구를 못 알아봤잖아요. 이 친구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맨날 그러고 머리 그냥 야물딱지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묶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던 아이가 머리를 완전히 무슨 미스 코리아 같이 막 이쁘게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을 쫙 하고 와서 그냥 드레스를 쫙 예쁘게 몸에 이제 달리기를 하는 친구니까 얼마나 몸매가 예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 있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아, 역시 운동을 하는 애들은 정신력이 좋구나. 그렇게 또 한 번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 무엇을 배우고 살까? 그 어린 나이부터 예를 들어서 영재고나 과학고나 자사고나 또 무슨 외고나 이런 특수 고등학교를 못 들어간 아이들은 일반 인문계를 간 아이들은 그냥 오디너리 그냥 중하의 사람들 같이 아이들이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유명한 그 누구죠 박노해 씨나 이런 분들처럼 상업고나 그런 특수고등학교가 진짜 옛날에는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이 갔거든요. 머리 좋은데 집안이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 능력이 좀 안 되시고 또 이 친구들이 빨리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뭐 동생들을 돕거나 뭐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 인문계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웬만큼만 막 전교에 몇 등 바닥에 있지만 않으면 인문계 주간을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너무 슬프고 이 아이들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아이들은 없었냐고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무슨 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남녀 여자 관계에서 무슨 뭐 그런 몸에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를 견뎌내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아만 남은 정신력이 도대체 이거를 엄청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 공황 상태가 돼서 자라는 건 아닐까? 왜냐면 인생이 그 어린 나이부터 완전히 전투잖아요. 근데 그 전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잖아요. 공부라는 게 우리가 10시간을 앉아 있는다 그래서 10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서 모든 그 책에 있는 지식들을 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남을까? 특히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부모들은 그러니 그 부모들이 음, 그렇게 자주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목이 메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너무 슬퍼요. 정말로. 아이들이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숫자가 준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숫자가 이렇게 준다는데 이렇게 주는데도 왜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커서 이 아이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길래 도대체 내가 다른 애보다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를 가서 다른 아이들을 위에 우뚝 서서 이 친구들이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 앞에 아무도 없으면 어른이 된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즐거울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학을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 중에 한 명 미시간에 유학을 온 친구를 하나 제가 인터뷰를 할 건데, 결국에는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부모로서, 교사로서, 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정말 이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 나라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또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사하고 없애려다 그 많은 일이 벌어지고 결국에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됐고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부모님들은 도대체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을까? 응? 내 아이를 그렇게 해서 자사고든 영재고든 과학고든 이렇게 보내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옆에 물어봐 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그 세상에서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지혜로우신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자기 혼자서 느낌이 나는 이게 옳아 그러고 혼자서 묵묵히 자기가 가는 것,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단단한 아이로, 마음이 단단한 아이, 외롭지 않은 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 항상 내가 부족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애가 아니라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어, 이만하면 됐어, 오늘의 끝 하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부모님들이 그러는, 그 부모님들은 괜찮으실까요? 굉장히 불안하시게, 꿋꿋하지만 순간순간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